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7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지표들은 전부 다 고용시장이 부진하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잡 커츠가 늘어난 거니까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고, 잡 커츠의 증가율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니까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이거 역시. 그리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쓰니까 이건 늘어나면 안 좋은 건데, 이건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그죠? 고용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나스닥 30분봉인데요. 나스닥 30분봉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있었던 일들인데,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드 이스 배드의 관점이 작용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블라드의 연설이 있었거든요. 블라드 연설이 그 다음에 있었는데, 장 초반에 블라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기사의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금리가, 현재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플레 관리의 말단 정도까지는 와 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의 금리가 하한선이긴 하나 충분히 제한적인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 좀 긴축적이긴 하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좀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요. 이 부분이 어떤 긴축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완화 기대감을 좀 더 부풀리는 데에 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라드 총재가 지금까지 그 매파의 대장이었거든요. 가장 매파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이 좀 안심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 금융시장 불안이 있지 않냐. 근데 이런 불안이 뭐 큰 위기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완화될 가능성이 85% 정도 된다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이 안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 이후로 미국 증시는 일단 급등을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상승 마감했단 말입니다. 그죠? 고용지표가 안 좋았어요. 고용지표가 안 좋았는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블라드의 연설 내용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은, 일단은 안 좋은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장은 하루 만에 굿 이즈 배드의 관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뭐 물론 블라드 연설 있긴 있었지만은, 아무튼 일단 굿 이즈 배드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루 만에 이 관점이 그렇게 딱 칼같이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기존의 이 포지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는 특별히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일단 지켜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내가 뭐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지금 미국 증시는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밤은 일단 휴장이니까, 오늘 밤 일단 미국 고용지표 좀 확인하고 나서 월요일 날 밤에 뭐 어떻게 뭐 대응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나스닥 먼저 좀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입니다. 이거 나스닥 일봉인데요. 사실 나스닥은 이 어제까지 하락해주는 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했습니다. 여기 12,850이라는 자리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줄을 그어놨는데, 이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중요한 어떤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사실상 여기까지는 별로 지지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12,850 정도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터치도 안 하고 지금 저 위에서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일단 급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는 분명히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구간이 여기 지난 3거래일 동안 29, 30, 31일 3월 달 말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별로 지지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버티고 올라갔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하방 투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그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 맞긴 맞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 나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나스닥은 요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일 수 있다. 어젯밤에 일단 눌림인 거를 좀 확인을 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뭐 포지션을 상승을 됐든 뭐 하락이 됐든 둘 다 포기하기는 좀 이른 때라고요. 왜냐면은 일단 어딘가에서 일단 그 방향 전환의 냄새 정도는 풍겼기 때문에, 그죠? 방향 전환의 냄새 정도 풍겼잖아요. 배드 이즈 배드의 관점으로 하루 이틀이지만 좀 잠시 좀 전환이 됐던 적도 있고, 이 가격대에서 또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위쪽에 어딘가에 이제 저항들이 있고 뭐 어딘가에 또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뭐 일단 기존 포지션을 포기하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존 포지션을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상으로는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으나 일단 뭐 분봉상으로 보면은 뭐 여전히 어떤 뭐 하락 N자 뭐 아니면 반등의 고점을 만드는 뭐 그런 과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딱히 하방을 포기하거나 뭐 이러기는 좀 애매하다. 계속해서 들고 가면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그러한 다중고점형 만드는 뭐 혹은 뭐 어떤 하락연자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몇 거래일 동안 지금 어딘가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의 싸움으로 이 일봉상에서 이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뭐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도 그렇습니다. 그죠? S&P는 중요한 자리, 4100이 중요한 지지선 자리니까 일단 지지선 자리까지는 일단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어딘가 저항이 있고 위쪽에 저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4150에서 한 4200까지 저항 구간이고 또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이 저항이 어쨌든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뭐 둘 다 포기하기는 좀 뭐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일단 아직까지 어떤 판단을 내리기 뭐하다라는 거. 그래서 피곤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쉽게 이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역시나 뭐 그렇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쉽게 어떤 시세를 주는 법이 잘 없긴 합니다. 아직도 좀 시장이 좀 탐욕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긴 있죠. 여기 2월 달에도 한번 보시면은 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선언했다고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좀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이에 이 몇 주예요. 거의 한 2주 가까이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강하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뭐 전환이나 이런 게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좀 피곤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뭐 특별히 할 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 차트는 다 본 것 같고요.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을 일단 좀 보자면은 지금 일단은 굉장히 또 좀 불안해졌습니다. 변동성 지수들이요. 그렇지만 어딘가를 계속해서 일단 버티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중요한 지지력 있는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 하방을 포기하기는 좀 아직까지 좀 그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을 지지력이라 할 수 없으나 최소한 한 6거래일간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 죽었지 않냐, 중요한 지지선 아직 안 깼지 않냐라는 겁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뭐 계속되고 있으나 어제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빅스가 좀 내려오면서 그래도 좀 시장이 안정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됐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올라야 그런 거고 앞으로 여기서 또 떨어지면은 이 저항만 만들어낼 뿐인 거죠.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 된다라는 거. 나스닥 변동성도 당연히 어젯밤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했지만 여전히 이 중요한 박스권 하단 이런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직까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지켜보면 된다. 이것도 뭐 지지력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안 죽고 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그죠? 이 정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유럽 증시도 좀 보자면 일단 유럽 증시도 전부 다 되돌렸습니다. 전부 다 되돌렸지만 이 역시 뭔가 하긴 좀 애매합니다. 다시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짝에서 다시 이제 좀 상황이 좀 애매해졌지만은 여전히 위쪽에 저항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이제 어젯밤에 일단 미국 증시고 유럽 증시고 이러한 반등은 당장 좀 뾰족한 고점을 만들기보다는 이 고점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처럼 지금 요 독일 증시에 있는 이런 모습처럼 좀 더러운 좀 둥구스름한 고점을 만들거나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싸움이 좀 지속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 좀 살펴봐야겠죠.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이 보시면 금리는 일단 어젯밤에 올랐습니다. 예, 금리 어젯밤에 올랐어요. 뭐 한동안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했다라고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아직까지 뭐 반등은 아니고 일단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이 완화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라, 똑같은 재료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라, 또 그리고 3.4라는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라,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 하락세가 좀 다소 좀 피곤합니다. 한동안 너무 많이 달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 일단은 뭐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됐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번 주에 봐야 될 거는 하여튼 고점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졌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번 주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달러도 어젯밤에 뭐 오르다 말다 그러더라고요. 달러도 일단은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그런 구간, 하여튼 잘 버티고 있다. 쌍바닥 가능성 이런 거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일단은 좀 시간을 좀 잘 보내봐야 되겠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나스닥 많이 올랐으니까 IT 빅테크가 뭐 많이 올랐을 거고요. 은행주들도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예, 여기 쪽에 있는 은행주들도 보시면 어젯밤에 일단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자리에서 되게 잘해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은행주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약간 결판에 약간 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일단 어젯밤에 일단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한 일 없으면 위기 없이 잘 지나가는 쪽으로 또 시장이 또 안정이 또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른다. JP모건 하나만 볼게요. JP모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하락했잖아요, 그죠? 하락했었는데 어젯밤에 일단 이렇게 양봉도 보여주면서 잘하면 이렇게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아니면 뭐 삼각 수렴형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는 그림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어젯밤에 그나마 이렇게 조금 잘 버텨준 덕분에 은행주들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은행주들의 위기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살짝 좀 온도가 좀 내려가긴 했다라는 거. 근데 은행주들의 위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될 수 있죠. 아직까지 뭐 계속되고 있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쭉 일단 살펴봤습니다. 국제유가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강합니다. 국제유가 그러니까 상방 베팅이든 하방 베팅이든 지금 조금 이래저래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그죠? 한 79.5에서 한 82달러 정도 사이에 박스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지금 무려 3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어요. 음봉도 잘 보여주지 않고 하락하더라도 금방금방 아래 꼬리 달고 회복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일단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갭상승에서 급등했지 않았습니까?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이 찔끔 내려오지도 않아요. 잘 내려오지도 않는 걸 보니까 정말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이거 국제유가 위쪽으로 레벨업 되려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얘가 진짜 약했다면은 그래도 이 아래쪽으로 쭉 한번 내려오면서 좀 음봉이나 좀 긴 장대 음봉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딱 기간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언젠간 푹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4거래일, 지금까지 3, 4거래일 동안 이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비교적 이거는 잘 버티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강해서 잘 버티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5일선이 검은색 선인데요. 5일선과의 이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 이평선들의 이격도만 이렇게 잘 맞춰놓고 여기서 조정 끝내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잘하면 인플레에 또 한번 불이 붙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슬슬 들긴 하더라고요. 3거래일째 됐는데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거의 안 빠지는 걸 보니까 국제유가 진짜 강한 거 아니냐, 진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 정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쭉 살펴봤고요. 당분간 시장이 좀 조용하니까, 또 그리고 그 위쪽에 중요한 저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고점 자리죠. 이제 몇 년간 저항의 전고점 자리 부근이다 보니까 금값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값이 완전 죽은 건 아니죠, 그죠? 네. 금값은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연가스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세가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상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조만간 또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변동성이 없던 구간, 그죠? 그리고 어젯밤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지금 붕괴시킨 겁니다. 한 2.6, 2.065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그 지지선을 지금 붕괴시키면서 레벨 다운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천연가스는 더욱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저점 잡으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이제 그러기 딱 좋은 모양이란 말이죠. 저점 잡아봐야지, 저점 잡아봐야지, 여기서 올라가면 대박이다라는 생각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분명 어젯밤 레벨 다운이 된 거고요. 물론 어젯밤 움직임이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레벨 다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는 특별한 일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건 계속해서 죽는 글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반등이라고 나온 게 요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비리비리 이렇게 흘러내린다.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 보시는 분들께 좀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삼성전자 이슈가 좀 있었죠.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6천억인가 나왔더라고요. 뭐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일단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호할 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일단은 환호를 하고 있다. 실적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어제 삼성전자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오늘 이제 이 하락을 되돌릴 만한 그런 실적 발표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고점도 왕창 높여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어제 급락했던 거는 속임수가 됐던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더욱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자리란 말이죠. 이 자리 1월 말에 만들어 놓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무거운 저항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거 오늘 한 방에 이렇게 급등해서 돌파 한창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좀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긴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어제의 급락이 속임수였고 언더슈팅이었고, 그래서 오늘 튀어오르는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은 모습이나, 지금 전고점 이런 부근에서는 이런 모습이 과연 이 매물을 소화하는데 적합한 모습이냐는 한번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이런 흐름이 사실 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어쩌면은 좀 더 정석적인 대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이니까요, 그죠?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얘가 이제 이 위쪽을 넘어서면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 전환이고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부터는 이제 아예 뭐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뭐 단순히 이거를 삼성전자를 단기 매매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사실 지금 있는 이런 자리가 주식 비중을 좀 축소를 고려할 때긴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나는 수익을 누적시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도 그냥 계속 홀딩하고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지켜보면 되는데,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지금 변동성 확대시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아래쪽으로도 역발상 한번 좀 해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이거 좀 잘 보긴 해야 됩니다. 지금 장 초반에 너무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더군다나 전고점이란 무거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오늘의 움직임이 이 진정으로 상승하려고 그러는지는 좀 다소 좀 불안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조심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일단은 이 전일의 급락은 속임수로 밝혀졌고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좋게 봐주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그래서 좋다고 올라왔는데, 하이닉스 이런 거는 특별히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돌파 한착하면서 거의 뭐 여기까지 올라간 거라고 봐서 이런 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하이닉스나 코스피 지수, 좀 이따 볼 코스피 지수 같은 거는 여기 있는 이 고점 자리도 아직 못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다지 일단 좋다라고 봐주기는 좀 뭐하죠, 그죠? 얘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위쪽에 어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참고로 하이닉스 뭐 이런 거는 뭐 보시면 지금 일단 수렴형이죠, 그죠? 예, 계속해서 수렴형이고 수렴형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으나 지금 이런 오늘의 급등 같은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을 넘어서는 그런 멋있는 그림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같이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에코프로 친구들 보시면은 이게 아직 얘네가 힘을 다 쓴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이거 한 방쯤 더 얼마든지 급등은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자꾸 그림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을 저런 걸 진입하고 뭐 공매도를 쳐서 버틴다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잘 버티고 있어요. 얘가 뭐 하여튼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잘 쉬어가고 있고 이렇게 2차 전지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이런 버벅버벅하는 구간에서 심지어 제약바이오가 힘을 써주면서 코스닥 지수 그 코스닥 지수까지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논리적인지 비논리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게 설명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위험 관리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렸고 이 지수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코스피는 그래도 좀 이제 좀 애매한 혼조한 구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하락을 거의 다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제의 하락을 완전 극복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처럼 완전히 이 어제의 음봉 극복해서 이 위에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세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많이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시 중요한 지지선을 중요한 저항을 다시 돌파한 착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혼조한 구간으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안에 왔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월 5일 날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자리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됐는지 재수 없으면 다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하방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어쨌든 뭐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저항도 있고요, 아래쪽에 지지선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혼조한 구간에 들어왔다.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할 때는 아니다.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고 버텨볼 때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될 그런 고용지표가 좀 중요하긴 하겠죠. 물론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휴장이라 당장 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미국 고용지표가 그래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다라는 거. 미국 고용지표는 일단은 근데 어젯밤에 챌린저 잡커츠도 그렇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도 그렇고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 있는 논팜 페이롤스 금요일 날 오늘 밤 발표되는 논팜 페이롤스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가 안 좋은데 안 좋더라도 이제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시장이 그걸 보고 좋다라고 환호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그걸 보고 안 좋다라고 해서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반응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결국 월요일 날까지 좀 기다려 봐야지 어떤 결론이 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시간만 잘 보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딘가 중요한 저항이죠, 그죠? 코스피는 지금 이제 324 이런 자리가 어떤 무거운 저항 자리가 됩니다. 뭐 그런 자리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이 더 올라가려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은 지금 과정이 저항을 누적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풋옵션을 봐도 그렇고 콜옵션을 봐도 그렇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코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절대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면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이 정도 맨날 드리던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이게 바닥 다지는 과정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를 포기하긴 이르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고 아니면은 하방 보시는 분들이고 일단은 좀 더 개겨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죠? 원달러 환율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도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되고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